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이 지원을 위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영내로 진입한 지역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계속 공개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이 북한군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계속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거는 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러시아나 북한 측으로부터 좀 심리전, 전투 의지를 좀 꺾어버리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북한군 얘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이러고 있잖아. 왜 아직까지도 한국은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트럼프가 이제 취임을 했죠. 이제 임기가 시작됐는데, 트럼프 시대에 일단은 한국과 북한의 관계,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달라지는 게 있는지랑 플러스로 트럼프가 저 기사 보다 보니까 북한의 핵을 인정하는 코멘트를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좀 어떤 의미일까요? 처음에는 저희는 이제 트럼프가 취임하면은 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될 걸로 생각했는데, 뜻밖의 트럼프가 이제 취임식 날 그냥 당일에 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 뭐 핵 보유국이죠. 뭐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미국이나 프랑스, 영국, 또 중국, 러시아 같은 이른바 핵 빅5는 뉴클리어 웨펀 스테이트, 이렇게 핵 보유국,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 북한에다가 트럼프가 뉴클리어 파워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입장에서는 야, 이거 정말 북핵을 인정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좀 의구심이 들고 우려가 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북미 관계를 향후 어떻게 우리가 좀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에 그 견지해온 어떤 비핵화 정책,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이런 게 우리 외교부 또 통일부, 국방부 이쪽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비핵화가 우리가 정책의 목표다 이렇게 하고, 이번에도 정부 부처에서 뭐 그런 입장을 냈긴 했지만, 속으로는 지금 야, 이거 뭔가 새로운 시대에 대비해야 되겠다, 트럼프 시즌2가 만만치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은 우리 모두가 있다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핵이 어차피 있는 건 그대로일 텐데, 인정하냐 인정 안 하느냐가 뭐 중요한 건가요? 매우 중요하죠. 이제 NPT 핵확산 금지 조약 체제에서 5개 국가 외에 지금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이제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이렇게 3국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의 경우에는 사실상 6차례의 핵실험을 하고 핵을 완성했고, 자신들이 이제 핵보유국으로까지 자처하고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핵보유국, 사실상의 핵보유국 그룹에 인정을 안 해줬잖아요. 그건 이제 북한이 핵을 얻어가는 과정 자체가 NPT 체제를 위반한, 또 국제사회의 어떤 대북제재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이뤄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도 사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북한의 그동안의 어떤 집요한 요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트럼프가 이 취임 일성으로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좀 비상이 걸렸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기술적으로는 핵 보유국 안에 충분히 들어와 있지만, 정치적인 허들을 넘는 거는 지금 인정해주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개 핵을 보유한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거는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 나머지 2개가 어디죠? 프랑스, 영국. 프랑스, 영국. 그리고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도 이제 인정을 받고 있는. 그렇죠.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뭐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아니 왜 5개 국가 자기들만 핵을 가져야 되는 거야? 이런 이제 의문이 있으실 텐데, 그 의문 자체는 그냥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그 5개 국가들이 NPT라는 걸 통해 가지고 다른 국가들은 핵을 보유하지 못하게 이미 일찌감치 선점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논리나 어떤 원칙, 국제사회의 어떤 뭐 규범이나 이런 것들을 논할 수 있는 단계가 좀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리고 또 처음에 말씀하신 방위비 분담비를 트럼프는 당연히 증액을 요구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트럼프가 사실은 취임을 하고 취임사를 한 뒤에 자기 집무실에 가가지고 취임사보다 더 긴 자기의 속내를 얘기했는데, 그 자리에서 곧바로 이제 캠프 험프리스, 그러니까 우리 평택기지에 있는 주한미군하고 동영상으로 전화를 연결했잖아요. 그래서 한국은 괜찮냐? 아마 지금 계엄인 상황을 김정인 은희가
계엄 논란이라든가 탄핵 국면 이런 거를 트럼프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한국이 혼란스럽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런 부분을 의식하는 걸로 보면은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아마 첫 번째 할 얘기는 그 부분일 것 같아요. 방위비 분담 이거 너희들 지금보다 한 10배 올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나마나 먼저 치고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관련된 질문 또 좀 이따 더 하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제 전쟁에 북한군 파병되는 것 좀 더 여쭤보면, 북한이 러시아 용병 이제 파병했죠. 이제 시간이 좀 꽤 지났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북한군 피해 상황은 좀 어떻다고 하나요? 심각합니다. 지금 1월 초 기준으로만 해도 11,000명의 병력이 지금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투입이 됐는데 사망 300명, 부상 2,700명. 3,000명이 지금 손실을 입었어요. 아마 그게 1월 초 기준이니까 지금 아마 녹화 시점으로 하면은 훨씬 더 많은 전 사상자가 발생했을 텐데 11,000명에서 3,000명이면은 27%, 30%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고, 하루에 그 국제기구에서 이렇게 분석한 거 보니까 92명의 전 사상자가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북한군이. 그러면 이거는 이제 절반의 전 사상자가 난다 이러면, 아니 전투에 병력을 투입해서 절반이 전투를 못하게 절반을 잃어버린다, 짧은 시간에. 그러면 이거는 뭐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을 정도인데, 이게 그만큼 이제 북한군이 지금 뭐 외신들에 보면 미트 그라인더, 고기 분쇄기라는 표현까지 쓰잖아요. 총알바지로 계속 내밀리고 있기 때문에 부상이나 전사 이런 부분이 급격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북한군이 낯선 땅과 낯선 무기의 사상자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보시는 것 같네요. 네, 뭐 드론 위험을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단 투입 자체가 무모해요.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을 보면 이 대평원의 양쪽의 참호를 파고 서로 포격전을 하는, 어떻게 보면 드론만 빼면 2차 대전도 아니고 1차 대전 때 우리가 전쟁 양상처럼 지금 아주 소모적인 전투를 하는데, 대개 보면 그 참호까지 APC라고 불리는 이제 보병 수송용 장갑차를 타고 가가지고 참호에 투입되거나 아니면 전방에 이제 돌격을 할 때도 포격이 또 총격으로 피하기 위해서 이 APC를 앞세우고 거기에 이제 은폐해가지고 가는데, 지금 북한군은 그 눈이 내려서 하얗게 돼 있는 그 위를 그냥 무조건 내달리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론이나 또 우크라이나군의 어떤 저격수, 여기에 표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북한군이 이 야전 전투에는 사실 좀 취약한 것 같아요. 경험을 한 적이 없는 것 같고, 비교적 이제 쿠르스크 지역에서도 시가전 있지 않습니까? 도심지에서 이렇게 전투를 벌이는 이런 데서는 북한군이 나름 지금 좀 우세한 면이 있다고 이렇게 우크라이나군도 인정을 하는데, 야전, 이 평원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지금 속수무책입니다. 말씀하신 북한군이 드론에 속수무책 당한 영상이 돌고 있는데 좀 어떤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드론에 대한 개념 자체가 북한군 병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자기들을 뭐 FPV라는 게 결국은 1인칭 시점에서 우리 드론 경진대회 같은 거 보면 거의 뭐 고개를 하듯이 이렇게 빠져나가고, 탱크의 그 조그마한 해치에다가 슈루탄을 이렇게 넣을 수도 있을 정도의 정밀하게 이렇게 타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한군 병사 한 명 한 명을 다 추적해가지고 결국엔 좀 잔혹하게 어떻게 보면 결국은 죽이거든요. 근데 북한군 병사들은 거기에 대한 개념 없이 드론이 나타나면 일단 사격을 해서 떨어뜨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데, 드론이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위해 가지고 다가가서 윙윙거리면은 소총 개머리판으로 때려잡겠다고 이렇게 허공에다가 이렇게 휘젓는 그런 모습까지도 영상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 군 입장에서 보면 지금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전략 이런 거 없이 그냥 일단 병력을 투입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영상을 우크라이나 측에서 계속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뭐 의도가 있을까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은 특히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이 지원을 위해 가지고 쿠르스크라든가 우크라이나 영내로 진입한 지역에 들어와 있다, 이거를 끊임없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상을 계속 공개했고, 이 영상을 통해서 가능한 한 우크라이나군이 얼마나 이 북한군을 잘 처리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심리전 차원에서 계속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거는 뭐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러시아나 북한 측으로부터 좀 심리전, 전투 의지를 좀 꺾어버리겠다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 특히 한국에 대해서 북한군 얘들이 지금 들어와서 여기 이러고 있잖아,
너희들 우리를 지금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지 왜 아직까지도 한국은 비전투적인, 비공격적인, 비살상 무기만 지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고 지금 계속 신호를 보내는 거죠. 자, 아까 전에 또 북한군이 지금 총알바지가 안타깝게 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불구하고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는 뭘까요? 달러 벌러 갔다고 하는 말이 진짜일까요? 반반인 것 같습니다. 금전적인 어떤 달러 획득을 위한 부분도 김정은이 틀림없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군사적인, 북러 간의 어떤 외교적인 이런 측면이 있을 텐데, 지금 북한군이 용병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1인당 그 비용이 한 2,000불? 월에. 예, 한 200 몇십만 원, 300만 원 정도 될 텐데요. 김정은이 1년에 11,000명의 이 규모만으로도 3,800억 원 정도 우리 돈으로 벌어들이는 걸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10억 원 정도가 자기 계좌에 이제 꽂히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실리적인 부분을 결코 무시를 못할 겁니다. 북한군 병사들한테 그런 월급이 제대로 전달될 리가 없고, 전 사상자에 대한 어떤 러시아가 지급하는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전부 어떻게 보면 북한의 뭐 노동당 39호실, 김정은의 통치 자금을 관리하는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정은이 노리는 게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푸틴과의 어떤 그 북러 밀착을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찾는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북한군 인명피해가 아까 사상 300, 부상 2,700억으로 한 3,000명 정도가 있다고 했는데, 파병된 건 이제 10,000명 조금 넘는 숫자인데, 앞으로 추가 파병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뭐 100%라고 봅니다. 100%. 네, 지금 이미 손실이 절반에 가깝게 나고 있을 거기 때문에 북한군이 지금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북러가 조금 주춤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손실이 갑자기 많이 발생하니까 지금 조금 이제 전술이라든가 이런 걸 바꿔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그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북한군에는 이 병사들뿐만 아니라 이제 장성급 지휘관들도 가 있거든요. 그럼 북러 간에 이제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있을 거고, 이미 북한 내부에서 주민들 사이에 비공식적인 얘기는 추가 모병을 위한 움직임, 이런 부분들이 북한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북한군을 이제 훈련시키기 위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고, 사실 작년 10월에 북한이 청진항이나 원산항을 통해서 러시아 수송함을 이용한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으로의 북한군 투입, 거기서 이제 훈련을 받고 우크라이나 전에 투입이 된 건데, 국가정보원이나 우리 정보당국에서 머지않아서 북한군이 추가로 러시아 지역으로 지금 투입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보고를 국회 정보위에 할 이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북한 주민들 얘기해 주셔서, 그럼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 북한 주민들 사이의 민심은 좀 어떤지요? 뭐 민심이라는 게 북한에는 현실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그게 이제 민심이라는 게 결국은 여론인데, 여론이 형성되려면은 일단 사실이 알려져야 되고,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이거는 뭐 파병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 어떤 게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론이 형성돼야 되는데, 지금은 일단 북한이 이 정보를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관영 매체를 통해서 뭐 절대 보도를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입소문 형태 정도로는 지금 번지고 있을 것 같아요. 해외에 근무하는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내부 엘리트들한테 먼저 퍼졌을 것 같고요. 또 군 뭐 장성들이나 이런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틀림없이 번질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어느 정도 통제가 된다고 생각할 텐데, 결정적인 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지금 3,000명이 죽고 부상을 당했다면, 부상된 군인들 뭐 팔, 다리가 어떻게 손실되고 이런 병사들을 전투에 투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으로 돌려보내게 될 텐데, 이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이랬을 때 뭐 팔이 한쪽이 없거나 이렇게 큰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 뭐 친구들이라든가 가족들이라든가 그걸 감출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이 명분 없는 싸움에 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런 이제 부정적 여론이 일 수가 있고, 특히 지금 북한군 병사들이 이번에 포로로 잡힌 병사도 뭐 20살짜리도 있잖아요. 17살 때부터 군대를 가는데, 이 병사들도 신세대지만 사실 그 부모들을 봐도 40대, 50대 초반 뭐 이 정도 나이밖에 안 됐을 거란 말이에요. 부모들이라는 사람들이 과거 김일성, 김정일 시대에 북한 체제를 떠받들던 사람들과는 또 다른 세대들입니다. 이제는 국가나 북한 체제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우리 자식이 군대 나가 죽었어도
뭐 장군님의 전사로 조국의 부름을 받고 가가지고 장렬하게 죽었다. 네. 이렇게 할 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제는 부모들이 볼멘 소리를 할 거고 김정은에 대해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것들이 약간 여론으로 번지는 상황도 올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북한군이 파병될까 러시아로부터 무기나 뭐 비행기 뭐 이런 기술을 받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어느 정도 가능한가요? 줄 수 있는 게 있고 줄 수 없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이 재작년에 2023년에 정찰 위성을 쏘겠다면서 몇 차례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네. 근데 9월에 푸틴을 만나러 가가지고 북러 정상회담을 하면서 푸틴이 위성 기술 줄게 이래가지고 11월에 발사를 해가지고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제 김정은이 상당히 이제 분기탱천했겠죠. 그래서 2024년 한 해 동안 내가 정찰 위성을 3개 쏘아 올리겠다. 더.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못 쏘아 올렸어요. 정말 망신스러운 상황이죠. 아마 원포인트 레슨을 푸틴이 해줬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렇게 뭐 11,000명의 병력을 보내고 이랬지만 푸틴 입장에선 더 이상은 안 돼. 이거 ICBM 기술 아무나한테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었고 핵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 뭐 핵 잠수함을 만들려고 그게 러시아가 기술을 줄 거다 이랬는데 그런 소위 말하는 이제 WMD 관련한 대량 살상 무기 관련한 기술은 지원을 받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게 뭐 러시아가 풍부한 밀 정도 식량을 지원받는다든가 아니면 생필품 같은 걸 좀 지원받는다든가 경우에 따라서는 뭐 유류, 항공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원받는 그런 수준이 될 거고 일부 아마 무기 현대화 이런 부분은 푸틴이 기분이 좋으면 또 김정은이 뭐 추가 파병을 하거나 이러면 그런 조건으로 해줄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미그 29라든가 이런 우리로 말하면 F-16 전투기에 맞먹는 그런 항공기를 북한이 지금 보유는 하고 있는데 이게 올드한 세대거든요. 소프트웨어도 좀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개량 정비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대수도 좀 늘려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그 첨단 스텔스 전투기 이런 거는 절대 주지를 않을 거고요. 80년대, 90년대에 나온 그 미그 29기 지금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이 부분을 조금 업그레이드 하거나 정비를 지원하는 이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아무래도 북한이 러시아를 이렇게 어쨌든 돕다 보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바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혹시나 어떤 것도 있고 한국이 반대편에 있는 우크라이나에게 살상 무기라든가 이런 걸 좀 지원할 가능성이 한국이 뭐 파병을 하진 않을 거고 절대. 그렇죠. 한국은 이미 사실 미국을 통해서 포탄 50만 발, 그러니까 155mm 포탄 50만 발을 지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간접적으로. 예, 러시아가 지금 그것 때문에 좀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뭐 이게 직접이 아니니까 간접적이니까 러시아가 어느 정도 지금 용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원래 윤석열 정부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더 북한군이 대량으로 들어오거나 이러면 살상 무기, 공격용 무기도 젤렌스키가 원하는 걸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방침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그럴 입장이 아닌 상황이죠. 바이든 정부 때는 사실 우크라이나에 좀 지원을 많이 해주고 막판까지도 지원을 해줬는데 지금 아마 푸틴이 그거를 끊으면서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가 종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아마 압박을 할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한국 정부의 뭐 무기 추가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계제가 안 된다는 거는 자기가 이제 한국 내 정세를 보면서 너무나 잘 알 거고요. 오히려 이제 러시아가 이 틈을 타가지고 우리한테 계속 압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한러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우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특히 건설업체나 이런 쪽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이후에 어떤 전후복구 건설 이런 데 좀 참여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게 이제 우크라이나 지역도 그렇지만 러시아 일부 지역, 특히 이제 이번에 그 쿠르스크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를 지금 침범해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지역의 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러시아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계속 좀 제시를 하면서 아마 한국이 우크라이나전에 더 개입하지 말라는 사인을 지금 러시아가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원래 취임 24시간 안에 러우 전쟁을 종전하겠다고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밝혔는데 이제 24시간 제가 봤을 때 지난 것 같긴 한데 러우 전쟁 종전 가능성 좀 어떻게 보시고 언제 어떻게 끝날까요? 예, 트럼프가 뭐 24시간 안에 하겠다는 건 한번 그냥 자기의 레토릭이었던 거 같고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만큼 예. 내가 빨리 끝내겠다. 그렇죠. 즉각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그게 이제 트럼프 스타일인데 사실 취임 직전에는 또 뭐 6개월 내로 끝내겠다 이렇게 했다가 취임식 그 당일에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어요. 뭐 그냥 원론적으로 이렇게 종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가 지난 1월 15일 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너희 빨리 종전해 아니면 지옥을 맛보게 해주겠어 이랬는데 일주일 만에 어쨌든 휴전 국면으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바이든의 업적이냐 트럼프의 업적이냐 뭐 휴전이 이런... 됐는데 이게 이제 미국 대통령의 힘이죠.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그 트럼프의 영향력이라든가 또 푸틴과의 어떤 브로맨스라고까지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관계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어쨌든 이 전쟁을 끝낼 겁니다. 끝내는 거고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과연 나토가 북대서양조약기구가 그 종전의 조건으로 러시아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나토에 가입시키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 또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마주하고 있는 그 전선을 경계로 한 휴전선 설정 이걸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막판에 종전을 앞두고 특히 쿠르스크 지역에서 영토 탈환을 위한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